뉴스케일은 R&D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에서 살펴봤던 인프로세스 R&D라는 계정 과목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영업비용 중에 R&D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뉴스케일이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이 초기 단계라 연구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연구개발에는 또 비용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투자 자본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도움을 통해서 지금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의 개발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AI 부분에서 고객과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는 기술로 에너지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 중립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뉴스케일의 기술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뉴스케일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원자로는 뉴스케일 파워 모듈, 즉 NPM이라고 불리면서 전기, 열, 그리고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SMR 기술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지역 난방, 담수화부터 상업용 수소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이 SMR을 통해서 뉴스케일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NPM은 각각 77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최대 12개의 모듈을 결합하면 924메가와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큰 발전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뉴스케일은 단지 기술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뉴스케일의 SMR 기술은 NRC라고 불리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SMR입니다. 이것은 이 기술이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인증 덕분에 뉴스케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R의 상용화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뉴스케일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용화 전까지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NRC가 뉴스케일의 SMR 설계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규칙을 발행하면서 앞으로의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어요. 뉴스케일은 현재 미국의 고객들이 SMR 설계를 빠르게 참조해서 건설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 두었고 NRC는 2025년 7월까지 검토와 승인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스케일의 최근 첫 번째 고객인 CFPP LAC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프로젝트에 사용될 장기 자재에 대한 DOE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졌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뉴스케일은 보다 탄력적으로 고객들에게 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뉴스케일 파워의 2023년 기준 10K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K를 통해서 뉴스케일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케일이 개발하고 있는 SMR 기술은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 그리고 기타 탄소 중립 방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장의 기회와 SMR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SMR은 설계의 단순성을 가지고 있고요. 강화된 안정 기능,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듈형 그리고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작은 부지를 이용한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SMR은 모듈 공장 제작을 통해서 경제성을 추구하고 짧은 건설 기간을 목표로 설계된 소형 핵 반응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MR에서 추진되고 있는 4가지 주요 기술은 물 냉각 반응기, 고속 중성자 반응기,
고온가스 반응기, 그리고 용융염 반응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의 NPM과 같은 경수로 반응기는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가장 낮은 기술적 위험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 검증된 기술 덕분에 상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뉴스케일이 제공하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뉴스케일 보이저 파워플랜트라고 뉴스케일의 보이저 발전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최대 12개의 NPM을 수용할 수 있는 발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발전소 구성에 따라서 시설의 총 전기 출력은 308, 462, 최대 924MW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은 고객이 초기 자본 투자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NPM을 추가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치 용량을 경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은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운영 전후의 서비스 제공은 보이저 발전소의 라이센스, 설계, 개발,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의 서비스가 높은 침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많은 수의 보이저 발전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뉴스케일의 성장 전략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뉴스케일은 탄소 집약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신규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집중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 고객 개발이에요. 뉴스케일은 장기적으로 고객 수요의 대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국제 고객 기반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술을 교육하고 마케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전략은 바로 기술 발전이에요. 뉴스케일은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과 강력한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성 사항에는 출력 증가, 운영 단순화, 건설 시간 단축, 그리고 생산 비용 절감 등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듈 크기나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출력이 77MW로 증가한 것처럼 뉴스케일의 연구개발팀은 고객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출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장 전략은 바로 새로운 제품 개발입니다. 뉴스케일은 핵심 NPM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틈새 시장을 위한 마이크로 반응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마이크로 반응기는 작고 컴팩트해서 신뢰성이 높고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케일의 4가지 성장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케일의 매출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살펴볼게요. 뉴스케일은 2023년 현재까지 아직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은 잠재 고객에게 제공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라이선스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전면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나타내는 FEED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케일은 NPM의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각 발전소의 생애 주기 동안 스타트업, 테스트, 핵 연료, 그리고 연료 보급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용 중에서 R&D 비용이 나와 있어요. 연구개발 비용이죠. 이 R&D 비용은 프로젝트에 수행된 노동력과 NPM 디자인의 특정 측면을 작업하고 테스트하는
제3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Result of Operation으로 들어와서 뉴스케일의 영업 성과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3개년도에 손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 한번 살펴보니까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현재는 매출의 구성이 주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이다라고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영업 비용을 살펴보니까 영업 비용에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일반 관리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R&D, 연구개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굉장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아직 뉴스케일이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케일의 재무상태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산업의 특성상 특이한 계정 과목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Long Lead Material Work in Process라고 보이시죠? 이게 총 자산 중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항목은 뉴스케일이 SMR 개발을 위해 주문하고 제조하는 부품이나 재료 중에서 제조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의 자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롱 리드라고 나와 있듯이 이러한 부품이 제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MR의 건설에 필요한 특정 재료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확보해 놓고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In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은 뉴스케일이 현재 개발 중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아직 완제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적 개발과 관련된 자산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R&D는 뉴스케일의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산은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향후 제품 출시 그리고 수익 창출에도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현재 개발 중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 자산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고 회계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화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뉴스케일의 연구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뉴스케일은 R&D 그리고 테스팅에 17년을 투자를 했고요. 현재까지 기술 개발에 18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R&D의 노력은 혁신적인 발전소 운영 및 서비스, 새로운 제품 혁신 도입, 발전소 품질 개선, 그리고 MPM 및 보이저 발전소의 생애 주기 비용 절감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R&D팀은 산업 프로세스 열을 위한 증기 압축, 그리고 가열 시스템,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시스템, 고급 마이크로 원자로 기술 등 뉴스케일의 미래 제품 제공을 대표할 새로운 혁신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케일은 R&D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에서 살펴봤던 인프로세스 R&D라는 계정 과목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영업비용 중에 R&D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뉴스케일이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뉴스케일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살펴보시면 뉴스케일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케일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설립 이후 상당한 운영 손실을 겪어왔으며 누적 결손금은 2억 4,050만 달러에 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지금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금은 1억 2,030만 달러. 그리고 금융부채는 따로 없다고 나와 있어요. 2023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억 8,330만 달러의 현금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나오는데요. 뉴스케일의 주요 자금원은 투자 자본과 미국 에너지부, DOE 및 기타 정부 지원 비용 분담 계약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스케일의 SMR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개발에서 기술 상용화의 전환 과정에서 뉴스케일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 1월 경영진은 154명의 정규직 직원을 감원하는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요. 현재 경영진은 수익 창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잠재 고객과 활발하게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계약 체결이나 자본 조달 활동이 지연될 경우 경영진은 향후 12개월 동안 필요에 따라 현금 유출을 줄이기 위해 통제 가능한 단계적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 덕분에 R&D 활동 그리고 운영 현금 요구사항을 충족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뉴스케일의 주요 자금원은 바로 투자자본 그리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기업이 초기 단계라 연구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연구개발에는 또 비용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투자자본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도움을 통해서 지금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뉴스케일의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넘어왔을 때 2022년도에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Proceeds from Transa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0K 상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아까 주요 자금원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이 트랜잭션, 거래가 정부 지원을 통한 자금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좀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항목은 바로 Proceeds from Sale of Convertible Preferred Unit이잖아요. 이것은 전환 우선주를 판매해서 확보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인 2024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 뉴스케일의 개발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AI 부분에서 고객과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파워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발전소를 위한 2단계 FEED 연구를 승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자재 제작을 지속하면서 공급망 파트너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제조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 설계 승인 신청서는 현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예정대로 2025년 중반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재무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한번 보고 넘어가 볼 것은 여기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이 글인데요. 2024년 2분기 영업손실은 4,190만으로 2023년 2분기의 영업손실 5,610만과는 비교되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 1,420만의 영업비용이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영업비용의 감소는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적 운영의 결과이다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2분기 보고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봤고요. 지금까지 SMR을 개발하고 있는 뉴스케일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SMR 관련해서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며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클로, BWX 테크놀로지 그리고 센트러스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존은 워싱턴주에 여러 소형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고 원자력 스타트업 엑스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원자로 개발 회사인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해서 여러 원자로를 개발 및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원자로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과 투자하고 또 협력함으로써 이런 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은 원자력 없이 실현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뉴스케일은 탄소 중립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SMR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뉴스케일은 에너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뉴스케일의 행보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기업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